그걸 찾아서 정보회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먼저 같이 가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포스코 관련주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강했죠. 이유가 네. 뭔가요? 일단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광물 자산 때문에 아. 일단은 그런 해석이 좀 나타났는데 니켈 얘기인가? 뭐죠? 리튬 광산이요. 리튬. 네. 니켈도 보유를 하고 니켈은 그게 그러니까 바닷물에 섞여 있는 걸 텐데, 그죠? 염호라고 염. 할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리튬 광산이라 봐야 되겠죠. 리튬 그러니까 염광산. 그 소금 광산에 될까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참 포스코가 투자한 아르헨티나의 저 광산의 이제 네. 가치가 다시 재평가된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은 어저께 다 급등해서 시간에 거래했어. 시간에 거래해서. 네. 그래가지고 일단 포스코가 시간에 거래해서 8.2%, 포스코 MTEK 10%, 포스코 ICT가 9.9%, 포스코 케미칼이 9.9%, 포스코 인타 9.4%, 포스코 강판까지 6.5%. 웃으시는 거는 약간 어이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들어간 기업, 그 회사명이 포스코 들어간 기업들은 다 시간에 거래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제 금값이 막 오를 때 해외에서 금광에 대한 채굴권 뭐 얘기가 오가면서 난리를 그게 아마 GL팜텍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 정말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해외 채굴권을 가졌다라고 막 되게 떠들었는데 이 광물이나 이 부동산이나 사실 그 움직일 수 없는 자산들이잖아요. 그 나라가 딱 막아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네, 답이 없어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저걸 가지고 이제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막 추산하더라고요. 어제 몇십조? 35조. 35조. 네, 35조. 한번 확 해내는 35조 이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전체 매장량을 추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35조란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늠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하도 억억 조조하다 보니까 그죠. 둔감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재료 같긴 한데 그리고 요 이만하게 물론 거기에 이제 포스코를 갖다 붙이니까 네. 좀 뭔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고. 이게 시작이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결실을 맺은 거라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자원 투자 때문에 뭐 상당히 조금 많은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좀 다행이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2018년도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옴브레 무에르토 일부 관건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 그리고 원화 가치로 35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5조라는 가치가 전혀 예상이 안 되실 텐데 이거를 1조로 보게 되면 이 1조를 우스갯소리 한 번만 드릴게요. 그 1조를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228년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쓰는 도중에도 이자가 붙어서 이 1조가 감가상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정도 큰 돈인데 거기에 35조니까 상당히 큰 가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튬 광산이고 이 리튬 광산이 지금 리튬 가격, 현물 가격이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2차 전지현지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가 독점으로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주진 않죠. 외국 기업한테 아무리 투자를 했다고 해서 다 주진 않을 거고 분명히 자국 내에 어떤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랑 조인트를 해서 뭐 소유권은 그 자국 내 기업이 아까 칠레였나요? 아르헨티나. 그 나라 비슷비슷해가지고. 비슷비슷하죠, 남미 쪽은. 아르헨티나의 광산에 이제 뭐 소유권이나 채굴권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고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뭐 제휴한다. 일부 관건. 그럼 이익을 나오는 산물에 대한 이익을 쉐어하는 나누는 건데 많이 받아야 절반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35조라면은 많이 받아야 절반이면 한 10몇 조 정도 되지 않을까. 절반도 제가 봐도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한 번에 캐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일부 관건이고 이게 어쨌든 채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 차후에 이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 리튬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이런 게 트렌드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리튬 광산에 대한 일부 관건을 가지고 있다는 보유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이 35조 원을 다 가져오긴 힘들 겁니다.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선 35조가 반영됐다면 네. 오늘 이제 개장하고 사람들이 진위성에 대해서 막 타산하죠.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재료가 네.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큰 재료는 사실 아니다. 네네. 단발성으로 그렇죠. 막 스토리를 요즘 보면 모멘텀을 스토리를 막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니켈 광산에 이제 저기 또 앨런 머스크도 네. 뭐 얘기했다고 그러고 네. 앨런 머스크가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캐자 그러겠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의 네. 결론은 포스코의 재료가 등장했지만 네. 그렇게 막 뭐 광분해야 될 큰 재료는 사실 아닐 수 있다. 이런 근데 의심은 좀 품어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채굴권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이 채굴권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100% 가져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리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올라가는 가치만큼의 또 관건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용량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이 용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전기차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리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리튬을 품기 위해서는 또 니켈이 필요한데 네. 그 니켈에 대해서 또 앨런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또 채굴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니켈이라든지 리튬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광물 자산의 어떤 보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 네. 하이니켈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만 네네. 니켈은 또 말레이시아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제 광물 거래를 하도 오래전에 해봐가지고 그러면 또 말레이시아의 광산 또 갖다 붙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니켈하고 뭐 네. 앞서 리튬 뭐 그렇지만 또 코발트도 가야 되고 네네. 코발트 그러면 또 콩고 가야 되고 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니켈하고 코발트에 리튬하고 니켈에만 주목을 좀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코발트 비중을 줄이려니까 하이니켈 얘기하는 거고. 니켈이 코발트라든지 망간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리튬을 네. 좀 많이 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 있고 최근에는 망간 코발트보다 니켈 리튬 이온이 더 많이 좀 상용화가 되고 있고 니켈 어떤 용량을 좀 늘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네. 니켈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튬 니켈에 대한 역할을 누구보다 앨런 머스크도 잘 알다 보니까 니켈에 대한 어떤 공급량도 확대해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서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한 부분은 리튬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미국장을 좀 보다 보니까 이 포스코 이슈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줬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뭐 다우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뉴욕은 아까 모두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금리를 자연스럽게 냅두고 시장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형태. 네네. 이걸 인위적으로 막 지금 조절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들만의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연관성 밀접도는 물론 환율이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여기 환율 또 5원이나 5원 올랐네요. 1225원. 환율이 요즘 이렇게 널뛰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외환 딜러들 초주금 따라가지 못하겠죠. 요즘은 모든 게 다 널뛰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가에 확 갭으로 뭔가 줬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대로 쓱 오기 때문에 네. 하여튼 포인트는 뉴욕은 별개로 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방어적인 모멘텀. 네네. 그래도 이것도 재료니까 네네. 포스코의 재료가 방어했으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금리 이슈가 좀 빨리 소위 말하는 선반이 좀 되고 오늘 또 중국에서 양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양해하고 그리고 오늘 포스코 이슈가 좀 시장을 방어를 해준다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제유가는 뉴욕에서는 61달러를 네네. 방어했는데 지금 중동에 관련돼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습받았다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미국이 반응을 했는데 네. 배후에 또 이란이 있다라고 지목을 해버리면은 중동 정세가 약간 불안정할 때 유가가 또 들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에너지들을 막 찾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화폐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어제 수소 관련된 이슈도 또 하나의 테마죠. 수소를 이제 뭐 이전에 2017년도 전기 2차 전지처럼 이렇게 트렌드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수소에 대한 활용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생산하고 유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10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금 인프라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부분 좀 도와주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를 이런 부분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앞서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정부 좀만 지원이 된다라면 수소차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전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빠르게 좀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수소를 갑자기 수소 얘기 나오는데 아니, 수소가 맥락은 네네. 비슷할 거예요. 포스코 얘기가 결국에는 또 네네. 이런 우리만의 이제 대체 자원들에 네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차 전지는 워낙 우리 많이 상당한 기술력이 네네. 있고 보급을 하고 있고 전기차의 배터리 네네. 뭐 나아가서는 좀 더 광범위한 하긴. 배터리 형태로 가겠지만 그 2차 전지의 이제 또 한 축이 수소 전지 네네. 수소 이렇게 연료 볼수 전지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수소, 생산하고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생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질 방식, 부생수소. 부생수소, 계질 방식, 수전의 방식이 있는데 네. 계질 방식은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를 강한 압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네. 그리고 또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 방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탄소 탄소 제로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질 방식하고 부생수소 방식은 앞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앞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수전의 방식은 소위 말하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찌 보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투자한 이유가 그런 측면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수전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효성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그때 그 개장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효성을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죠.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통, 인프라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인프라망을 만들고 그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수소차가 1만 대 정도 넘어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수소 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50개가 안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 정말 뛰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생산과 이 인프라 쪽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투자를 하고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빠르게 갖춰 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신재생 특히나 수소 쪽에서는 퍼스트 무버로서 강력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0년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기업이 부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정말 좋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럼 또 연결고리를 네.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소는 아니지만 수소차는 아니지만 네, 아이오닉 5 얘기 네. 해봐야 되겠죠. 너무 주문이 많이 몰려도 골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어떨까요? 아이오닉 5의 이슈는 조금 더 연결이 갈까요?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아이폰 때문에 그 애플의 아이폰이 결국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여성 드라이버들한테 아이오닉 5의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 가능성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오닉 5가 선 주문이 완판이 돼버린 상황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 그 화요일에 예고를 드렸듯이 충전 시스템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충전 시스템하고 충전 시스템은 포스코 ICT도 연관이 좀 있고 네, 그렇죠. 포스코도 어쨌거나 뭐 연관이 네. 많네요, 그쪽은. 네. 그래서 비이클 투 로드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배터리에 보관이 되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또 이런 시스템도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충전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은 그 800 그 볼트 고전압을 통해 가지고 18분 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포르쉐 타이칸도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충전 시스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충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용량으로 가게 되면서 외부에 또 전기 에너지를 외부 공급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할 물질하고 CNT 도전제
CNT 같은 경우 탄소 나노 튜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핀처럼 개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CNT 도전제와 그리고 실리콘 응급할 물질이 적용이 된 것으로 현재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리튬이 니켈 전지를 쓰게 되면은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고 리튬을 많이 품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주행 거리도 늘릴 수 있지만은 외부의 어떤 전기 에너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이런 부분 이런 그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리튬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실리콘 응급할 물질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은 충전 속도를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양극재도 그렇고 응급재도 그렇고 이 실리콘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예정인데 근데 단지 또 단점이 실리콘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실리콘이 부피가 또 팽창하게 되면서 폭발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트 7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팽창하게 된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고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CNT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100% CNT 도전제가 아니라 기존의 흑연 베이스의 실리콘과 CNT 비율을 조절을 해가지고 CNT면 탄소 나노 튜브. 네, 탄소 나노 튜브를 조절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장점은 이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부분들에서 좀 네. 방어 역할을 좀 하고요. 얼마 전에 그 그래핀 관련된 그 CNT지만 네네. 이 CNT가 진짜 참 어려워서 탄소가 특성이 늘 말씀드리지만 잘 뭉쳐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고르게 분포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도 네네. 많이 근접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 도전제가 아니라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흑연 베이스에 실리콘을 첨가하는 방식, CNT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 CNT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하니까 일단 아마 이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 제가 봤을 때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용량 증가 그리고 그리고 스마트카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전자 제어 장치 이 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자 제어 장치는 아시다시피 뭐 아다스 프로세서인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이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활용하고 이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NT 도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기업이 좀 있나요? 매칭되는 게? 그래서 지금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응극재 쪽에서 나노 신소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쪽으로 이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네네. 양극재는 현재 LG화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양극재, 응극재 양쪽 모두 이 CNT 도전제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나노 신소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은 응극할 물질 쪽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가 국내 최초로 상용을 해서 네. LG화학을 통해서 타이칸 쪽으로 포르쉐 타이칸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탄소 코팅 실리콘 응극할 물질 현재 생산을 하게 되면서 네. 한솔 케미칼도 있고 그리고 지금 CNT 도전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노 신소재만 있는데 CNT만 또 분리해서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 금호석유화학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금호석유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상보. 네, 상보라는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보 옛날 필름 네. 필름인데. 필름 코팅제인데 CNT 보니까 탄소 나노 튜브만 그래서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상보도 가끔씩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중요한 건 그 생산과 상용화 쪽에서는 어쨌든 상보. 네. 안에서 물어봐가지고. 상보. 상보.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생산과 상용화를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LG화학, 나노신소재 그리고 CNT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런 네. 기업들이 일단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괜찮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저가주다. 네, 상보는 네, 조금 상보는 좀 많이 너무 저가주고 저가주고요. 모멘텀으로 잠깐 이슈지만 이게 네. 상용화가 사실은 대주전자 재료는 실체가 좀 명확한 것 같고 그죠? 네. LG화학이야 뭐 그런 진짜 뭐 또 타이칸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니까 큰 기업들은 이 실체가 명확한데 작은 기업들은 그냥 모멘텀만 조금 언급되는 상보뿐만 아니라 뭐 EM 플러스 이런 데도 그 스탠다드 그래핀 회사 합병 국일제지 뭐 이런 회사는 국일제지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네. CNT는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배터리 용량이라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이 배터리 기술을 계속 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어쨌든 또 중요한 건 그
배터리 폭발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도 도드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CNT 도전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또 부피가 또 줄어든 앞으로 전고체 그리고 CNT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 크기가 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양극화 물질을 좀 더 많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물질이 늘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양극화 물질이 늘어나는 건 리튬 산화물이 증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공부 많이 하셨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수요일 저녁만 되면 공부를 많이 해요. 아니 그 노력한 거 이게 너무 좋은 게 정태현 팀장은 참 매력이 있으신 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네. 소화한 다음에 최대한 쉽게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보였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 거를 카피해가지고 복사판으로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문제죠. 당연히 네네. 맞는 확률이 좀 더 높아야겠죠. 10번을 얘기했는데 네. 9번 틀려버리면은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10번 얘기하면 6번은 맞춰야지. 그래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나노신 정리합시다. 네. 나노신소재, 한솔 케미칼, 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뭐 작은 기업은 상보나 EM 플러스 이렇게 있지만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기업은 LG화학, 금호석유화 그리고 금호석. 중형 금호석유는 또 지분 싸움 때문에 어제 난리던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안 싸움이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복합적인 거잖아요. 네네. 지배 구조 이슈도 있지만 네네. 이런 본질적인 재료도 네. 겹쳐지기 때문에 앞으로 금호석. 기대를 해보면 그리고 소형주라기보다는 중형주 쪽에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나노신소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기료가 스팟으로 잠깐 지나갔는데 빌 게이츠하고 아마존이 차세대의 전기 모터 스타트업 미국입니다. 네. 틴타이드 테크놀로지라고 할 거예요 아마. 턴타이드인가? 네. 하여튼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지금 네네. 나오는데 뭐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도 동참을 했다 그러고 이제 외신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은 또 국내에는 관련 이 기업들을 막 찾잖아요. 네, 연관성 뭐야? 그러면 전기 모터? 네. 전 세계의 전기 모터를 교체하면은 아마존 열대림 7곳을 새로 네. 생기는 그런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나 봐요. 뭐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빌 게이츠하고 아마존은 이제 화요일날 그 한국셀석유 말씀드리면서 세일석유.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건데 수소 연료 항공기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수소 연료로 가기 이전에 수소 연료 전지 그렇게 네. 보게 되면 전기 모터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봐지네요. 저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좀 봐지네요. 저게. 저기도 스타트업이지만 수소 연료 그럼 전기 항공기 같은 모터 경우도 관련주는 국내에 뭐 있나? SPG? 수소 연료 계양전기? 두산퓨얼셀, S퓨얼셀 이런 것들 수소로? 수소 연료 전지. 저긴 전기 모터인데. 전기 모터는 찾아봐. 지금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머릿속에는 그 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뱉으려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전기 모터가 딱 하나가 있거든요. 신빙성 있는 게. 네. 근데 지금 그걸 이따 생각나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매겨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네. 정해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속보가 뜨면은 그걸 풀어내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딱 안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번뜩번뜩 기억이 안 나네요. 코너가 이제 잘하면은 네. 시의성의 속보성이지만 네. 잘못하면은 이제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죠. 네, 우리 코너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어쨌든 어찌됐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빌 게이츠, 아마존이 여기 전기차 모터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소연료 항공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수소연료 거. 항공기. 네. 그것도 관심 있게 한번 파봐야 되겠군요. 네. 어쨌든 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네. 왜 저렇게 저기에 열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관련된 네. 기사들은 이제 검색에 또 찾아보시면 쭉 나올 그렇죠. 거고 그러면 또 그거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또 뭐 종목들 연관성 있으면 그게 네. 또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찾아서 우리 버티면 될 것 같다. 네, 어쨌든 앞으로는 CNT 도전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은 어쨌든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난리가 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정보위 재밌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에 또 기대하도록 하고 자 미드금융 정태근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